안녕하세요. 정알바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IMF 대비 몇십 배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97년 IMF 외환위기도 겨우 지나왔는데 여기에 몇십 배가 더 커지면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첫 돌파라는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은 왜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지, 과거 IMF 때는 어땠는지, 또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교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지난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설립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 공사는 2천억 원 정도를 빌렸고 이 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보증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2022년 9월 29일에 갚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도지사로 부임한 김진태가 하루 전인 28일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돈 못 갚는다, 부도 났으니 회생 신청한다 라고 하며 갑자기 배째기를 시전했습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경영을 잘못해 부도가 났다는 건데 전 정권 탓하는 짓이 대통령하고 꼭 닮았네요. 그리고 갑자기 베트남으로 출장을 갑니다. 뒤늦게 좀 미안하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죠. 김진태는 그동안은 뭐하다가 갑자기 24일 뒤 사실은 돈 있었다, 2천억 갚을 수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대 출신 검사들의 환상적인 국가 운영을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24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국내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돈 빌렸으니 언제까지 돌려줄게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걸 종이로 만든 게 채권입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발행 대상의 레벨이 있습니다. 아무도 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증한 기업이 부도가 날 거라고, 돈을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김진태가 폭탄 발언을 하자 하루 만에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김진태는 베트남으로 튀었습니다. 신용은 쌓기는 힘들지만 깨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가장 높은 레벨이 무너지니 그 밑에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들까지 하루 이틀 만에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PF를 받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큰 수익이 날 테니 그걸 믿고 빌려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보증을 서고 있고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수익을 믿고 몇백 몇천억의 거금을 빌려주는데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 지방 정부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신용이 높은 지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민간 기업을 믿을까요?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채권이 만기일이 다가오면 연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빌려주지도 않으니 당연히 기한 연장도 하지 않겠죠. 만기일은 다가오지만 갚을 방도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 몇십 조가 빵꾸 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 건설 기업들도 타격이 큽니다. 이미 몇몇 기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한 달 새 4곳이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우리가 대신 갚을게 라며 50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김진태 이전에도 국내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달러 자금 보유를 위해 금리를 올렸죠. 따라서 달러의 흐름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달러 보유량이 줄은 겁니다.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부에서는 우리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속도를 맞춰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세대출이나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니 대다수의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의 속도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리한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원래 어려웠던 자금 시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자금이 줄면서 외환 보유액이 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늦췄습니다. 원래 인상해야 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올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대출 받는 추세가 쉽게 줄어들지 않겠죠. 가계대출도 비슷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은 꽝입니다. 윤석열은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 환율을 못 잡았습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은 윤석열 정부가 들인 돈의 4분의 1을 쓰고 환율 방어를 이미 해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달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과거 외환위기 대비 몇십 배 위력의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IMF 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었죠. 최초 시작은 한보그룹의 부도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것 때문입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재계 순위 14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약 5조 원의 자금이 비게 되었죠. 기업체가 만기 연장이 안 되고 도미노처럼 은행들과 지금의 저축은행인 종합금융이 같이 부실화되면서 회사채들의 조기 상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쫓긴 기업들이 명동 사채 시장에까지 가서 채권을 팔았지만 30% 이자를 줘도 안 받아준다는 우픈 얘기가 돌았죠. 소위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거죠. 레고랜드 사태라고 뉴스에 보도되고 자꾸 2,050억 원이 50조로 늘어났다는 점만 강조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임 지사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양아치 하나가 말 한마디로 신뢰가 생명인 채권 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국공채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린 게 핵심입니다. 지금 IMF 사태가 온다면 그게 아시아일 것이고 그중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는 와중에 김진태가 헬게이트를 열었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이미 가계부채, 서민대출만으로 위험한 상황인데 이 결정적 한방 때문에 과거 IMF 대비 몇십 배 위력의 위기가 온다고 얼마 전 보도를 시작했죠. 이래도 강원도민들은 김진태를 또 뽑아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